안녕하세요, 대표님. AI 시황 브리핑 윤아입니다.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오늘 한국 증시는 역사에 기록될 만큼 강렬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8046.78포인트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드디어 8000시대의 문이 열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환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들어 시장은 급격히 흔들렸고 코스피는 결국 7493.18포인트, 전일 대비 6.12% 급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고점과 종가의 차이는 무려 55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은 단순한 하락장이 아니었습니다. 8000이라는 역사적 숫자를 터치한 뒤 시장이 얼마나 예민한 구간에 들어왔는지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급락은 단순한 차익 실현일까요? 아니면 추세 전환의 시작일까요? 오늘 윤아가 이 충격적인 반전의 원인과 다음 주 월요일 대응 전략까지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뼈아픈 충격은 단연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한때 9% 넘게 밀리며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단순한 차익 실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5월 21일부터 예고된 노조 총파업 리스크, 임금 협상 결렬, 그리고 생산 차질 우려가 겹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대표님, 삼성전자는 단순한 한 종목이 아닙니다. 코스피의 중심이자 한국 증시의 심리 지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반도체 섹터가 흔들리고 코스피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장에서 중요한 점은 지수가 무너져서 삼성전자가 빠진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흔들리면서 지수 전체의 불안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도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8000이라는 숫자의 무게입니다. 코스피는 최근 매우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7000선을 넘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8000선을 터치했습니다. 상승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상징적인 지수대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강하게 흔듭니다. 특히 8000선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기대감과 일단 챙기자는 차익 실현 심리가 충돌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두 번째 심리가 더 강하게 터졌습니다. 특히 주말을 앞두고 수익을 챙기려는 욕구가 삼성전자 리스크와 결합하며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오늘의 급락은 과열된 기대가 한꺼번에 식는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이 건강한 조정일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핵심은 대외 변수입니다. 오늘 시장이 급격히 흔들린 배경에는 국내 이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둘러싼 불확실성, 중동 지역 긴장, 일본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그리고 보완율 부담까지 겹쳤습니다. 대표님, 증시는 국내 기업 실적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지수가 역사적 고점에 가까워진 상태에서는 작은 대외 변수도 큰 폭락의 명분이 됩니다. 평소라면 가볍게 넘길 뉴스도 고점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의 트리거가 됩니다. 오늘 SK 하이닉스와 AI 관련 주도주들이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밀린 것도 투자자들이 AI 스토리를 벌인 것이 아니라 주말 사이 터질지 모를 돌발 변수에 대비하려는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급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단순 조정일까요? 아니면 추세 전환의 시작일까요? 윤아는 아직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루 급락만으로 상승장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락을 단순한 소음으로 넘기는 것도 위험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서 나옵니다. 만약 월요일에 코스피가 7500선을 빠르게 회복하고 삼성전자가 안정된다면 오늘 급락은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겠지만 반대로 7500선 회복에 실패하고 추가 매도가 이어진다면 조정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은 경고를 보냈고 이제 우리는 반등 조건이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반등을 예측하지 말고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째, 코스피 7500선 회복 여부입니다. 상징적인 7500선을 빠르게 회복하고 지지한다면 투매는 진정된 것입니다. 둘째, 삼성전자 안정 여부입니다.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고 파업 리스크가 완화되는지 가장 먼저 관찰해야 합니다. 셋째, 외국인 현물과 선물 수급입니다.
오전 10시까지의 방향성이 하루의 색깔을 결정할 것입니다. 넷째, 환율입니다. 고환율이 외국인 매수 복귀를 늦출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도주 선별입니다. 급락 이후 가장 먼저 살아나는 종목이 진짜 주도주입니다. 월요일 전략은 시초가 추격 금지, 그리고 이 4가지 조건의 확인 후 분할 대응입니다. 조금 더 실전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보유자입니다. 공포 매도가 아니라 내 종목을 3가지로 분류하십시오. 실적 주도주, 단기 급등주, 테마주입니다. 주도주는 지지선을 확인하고 테마주는 반등 시 비중 조절 기회로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신규 진입자입니다. 월요일 아침 반등이 나온다고 바로 따라붙지 마십시오. 시초가 반등 후 다시 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소한 장 초반 1시간은 수급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진입은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확인될 때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표님, 급락장에서는 싸 보인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이유가 해소되는지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성급한 낙관은 위험하다는 것, 하지만 기준만 있다면 어떤 변동성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도 욕심도 아닌 기준입니다. 8천 터치는 한국 증시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6% 급락은 그에 필요한 속도 조절을 보여줬습니다. 월요일은 반등을 예측하는 날이 아니라 반등 조건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윤하는 주말 동안 이 변수들을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월요일 아침 대응 전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폭풍 같은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AI 시황 브리핑 윤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